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뉴스 정면 승부 4부는 천막회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연구원 조청래 전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남국 의원 말이에요. 징계를 착수를 했는데 이 자문위를 생략하자 여당은 그랬는데 민주당이 반대 입장이라서 지금 어쨌든 자문위를 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 최장 자문위 심사가 60일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단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사실 길게 하면 민주당도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조 부원장님. 이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여론 동향을 체크하겠죠. 네. 오늘 사실상 징계 절차에 착수한 건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해부하는 거를 원래 이제 국민의힘은 10일 정도 하고 예. 본회의로 넘기자, 특위 전체회의로 넘기자는 거였는데 민주당 변재일 위원장의 뜻은 30일 정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원래 이제 법상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30일 플러스 30일이에요. 예. 30일을 한 다음에 모자라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게 있는 건데 일단 30일을 하자는 것은 무슨 기간을 단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해보고 그 안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볼 때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이 사안의 심각성이나 국민들의 분노의 정도를 체감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조기현 부위원장님. 원래 국회법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려야 되는 거고 기간도 정해져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이 사안 시간 끌어서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예. 징계 사유가 명확히 확인이 된다고 하고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에 따른 징계를 피할 수 없고 빨리 결론 내는 게 민주당으로서도 오히려 낫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적 문제가 있고 윤리적 문제가 있고 구체적으로 징계 사유 중에 성실 의무 위반 부분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직을 박탈할, 그러니까 제명 정도에 이른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본 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한 거죠. 그거를 기간을 10일 내야 한다. 아니면 사실은 법에 부합하지도 않는데 직회부하 주장도 하셨었거든요. 국민의힘은. 이거는 국민의힘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빨리 제명이나 어떤 그 징계를 통해서 이 반대적인 어떤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건데 이건 윤리특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갈 수밖에 없고 윤리자문위원회에서도 김남국 의원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의견이 정리가 되면 윤리특위에 이제 의견을 올릴 거고요.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윤리특위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윤리특위에 가서 이제 징계 절차가 되는데 아까 저희가 박수현 전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윤리특위나 윤리심판원 민주당의 이런 쪽으로 이게 넘어가기 전에 김남국 의원 자체가 모종의 어떤 자신이 결심하는 거 있잖아요. 의원직을 사퇴하는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높지 않다. 이게 이제 오늘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동료 의원들 중에서 자진 사퇴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박용진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하셨던데 이게 이제 호남하고 2030 텃밭하고 주요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확 빠지고 그다음 이걸 정말로 오래 꺼서 가면 총선이 지금 딱 10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민주당 수도권이나 예민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윤리특위나 윤리심판원 당의 윤리위원회나 할 것 없이 사법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가 아닙니다.
윤리 의무, 성실, 청렴 의무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게 국민 정서에게 미치는 정치적 영향 이런 걸 판단하는 거지 사법적인 것을 3심까지 다 보고 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윤리특위를 만들고 윤리심판원을 만들고 당에다 그 위원회를 만들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뭐 적정한 엄격한 심사를 위해서 적정한 시간이 필요한 건 맞지만 이게 뭐 혐의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제명까지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한 생각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압박을 분노나 여론이나 이 압박을 민주당이 온몸으로 맞을 거기 때문에 자진 사퇴에 대한 여론은 당내에서 좀 당분간 더 고조될 거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의 평소 때 정치 활동을 보면 절대 스스로 결단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힌 상황은 아니긴 한데 안민석 의원이 뭐 인터뷰 통해서 한 전언에 의하면 대선 자금 그 세탁 의혹 이게 사실이면 뭐 의원직이고 뭐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걸 해석해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의혹과 이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겠다는 것이고 그런 조건하에 이제 사퇴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꼭 사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 여부가 최종 확정돼야지만 뭐 사퇴하는 건 아니고 그 외에도 국회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면 징계 절차로 갈 수 있고 본인이 언제적 정치적 부담, 당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고려 등을 생각해서 정치적 결단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의원직 사퇴로 책임을 물을 정도까지 확인이 됐느냐, 좀 의혹이 증폭된 부분도 있고 이미 이 과정에서 초기 의혹들 중에 자연스럽게 해소된 부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되고 징계 사유가 될 만한 부분들 외에 직을 스스로든 아니면 징계에 의해서든 박탈할 만한 정도의 좀 구체적 사실관계 정도는 확인돼야 되고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좀 빨리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주요 의혹에 대해서는 밝히고 해명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좀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퇴 여론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봐야 되고요. 돈봉투 의혹 문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연합뉴스와 국민일보 같은 데서 보도한 건데요. 이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쟁 후보 캠프에서 금품을 뿌린다는 정보를 접하고 돈봉투 살포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합뉴스의 보도인데 국민일보 보도도 있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넓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그 범위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부원장님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이 확대되는 것 외에 추가적인 것으로 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돈봉투 의혹이라는 게 검찰 쪽에서 수사를 하면서 입증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윤관석 이상만 의원 건은 이정근 사무부 총장의 녹취록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일이 여기까지 간 거고요. 단지 뭐 전언이라든가 소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전면적인 확대를 정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조 변호사님. 그치 연합뉴스나 국민일보 보도 내용의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정도의 내용이라 그러면 사실은 주요 피의자의 이제 진술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게 뭐 알려진 거죠. 네, 검찰 그렇죠? 쪽이든 어디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게 일단 상식적으로 잘 납득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돈봉투 의혹이고 이게 정답법상 매수 이해 유도죄 위반으로 수사되고 있고 과거 이제 박희태 국회의장 사건 때에도 동일했기 때문에 법 적용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사실 뭐 이거는 뭐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자체 캠프 내 지지위원들이나 지지위원장들이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하고 상대 후보 편의 어떤 대의원이나 당원표를 얻어오기 위한 매수 목적의 돈 거래가 직접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돈 뿌리니까 우리도 뿌려서 표를 더 많이 얻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전당대회 돈봉투에 뭐 유력하게 혐의 사실에 부합하는 녹취록이 있어 참 뭐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박희태 의장 사건 때도 보면 결국에 받은 사람이 인정한 300만 원만 처벌의 대상이 됐거든요. 근데 당시 최초 의혹 제기된 거는 1억 몇 천만 원의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까지 나왔고 압수수색도 막 대단히 이루어졌는데 결국에 검찰이 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밝혀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결과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사실은 뭐 지금 받은 의원이 특정됐다고 하고 뭐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이제 그런 것이 녹취록에 구체적으로 거론됐는지 아니면 그 강내구나 누구죠? 그 사무부총장 진술로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 특정돼 있는 의원들이 실제 수수했다는 내용까지 혐의 사실을 밝히는 데는 검찰이 좀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매수 유도죄를 적용할 만큼의 어떤 다른 보강 증거들이 확보되는 것이 가능할지도 일단은 의문입니다. 이제 언론의 기사를 자세히 보면 이게 녹취록 외에도 지금 이미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강내구 씨나 이런 분들이 금전 살포와 관련해서는 나보다는 윤관석 의원이 더 주도적으로 했다 이런 뭐 얘기를 수사 과정에서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돈봉투를 받은 사람이 특정되는 것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녹취록 외에도 진술을 통해서 교차 검증이 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실제로 검찰이 입증하기 힘든 내용. 역시 박희태 전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의혹하고 실제로 입증된 건 다르게 나왔잖아요. 300만 원밖에 안 됐죠 그때.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고승덕 의원이 수사한 그 돈에 해대만 처벌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체포동의안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으니까 표결이 되겠죠. 네.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가결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당론 표결도 어렵고 탈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지금 부결을 시키고 나면 그 후폭풍을 저는 민주당이 감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도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 이거 외에도 뭐 이번 수사 과정에서 나온 현역 의원들 중에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건을 다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부결시킨다면 민주당의 당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스스로 이게 그 부정적인 프레임을 뒤집어 쓰는 게 되고요. 지금 선거를 앞둔 의원들은 뭐 자신이 돈봉투를 받은 뭐 10명이든 20명이든을 제외하고는 다 굉장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저는 이번에는 뭐 한 30석 정도의 그 표는 30석 이상의 표는 민주당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결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20명 정도 의원 명단 뭐 가지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표결 결과에 영향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까지 뭐 20명 의원의 명단은 벌써 몇 달 전부터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게 저는 사실 별로 신빙성을 두고 있지도 않아요. 검찰이 뭐 진술을 통해서 확보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실제 특정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어쨌든 그게 본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치 않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표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결될 경우에 정치적 부담에 대한 고려나 이런 분위기가 좀 일단 당내에 심각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지금 탈당한 분이고 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어떤 투표 방침을 정한 사례도 없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자유투표로 하는데 뭐 두 분 의원이 바로 직전까지 또 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어떤 동정 여론도 있을 법도 한데 지금 분위기가 그게 대세를 이루는 것 같지는 않고 말씀하신 대로 향후 정치적 부담이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표결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1차적인 고려점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짚어야 될 게 간호법, 선관위 이 하도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요.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채용 의혹 문제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선관위가 지금 60년 역사 속에서 최고의 위기 상황에 지금 봉착했는데요. 그 위기 상황이라는 게 잘 들여다보면 60년 동안 감사원 감찰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외부 기관에 의한 검증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물론 이게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왜 선관위 상임위원을 갖다가 정치적 인사를 앉혀서 논란이 있었고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은 지난 2, 3년 동안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문제제기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애서 외면하고 선관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요번에도 전현직 고위 간부 6명이 자녀 부정 채용 의혹에 휩싸였는데 이분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태조사하자 그러니까 기다려봐라 거부하다가 두 사람 사무총장 부총장 의원 면직시킬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노태학 위원장이 뭐 전수조사를 하겠느니 마느니 전수조차도 자기 식구 감사하기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한골살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30초 동안 우리 조 변호사님. 권익위원을 조사 착수했다고 하고요. 곧 뭐 어느 정도 불법 사실 확인되면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되죠. 이런 게 선관위 중립성이나 공직성 의심받는다는 계기가 된다면 이건 존립에 심각한 위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철저히 수사해서 불법이 있다면 뿌리를 뽑아내고 선관위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다만 이게 선관위의 중립성이나 공정성, 헌법교화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